오늘은 텍사스주 마라톤 대회에서 결승선이 눈앞에 있어요란 제목으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인성교육에서 마음의 바탕을 교육한다는 것은 마음의 구성 요소인 지정의를 교육하는 것인데, 지정의를 조화롭게 발달시키는 마음의 교육과 개인적인 자아 실현을 위한 가치 교육, 그리고 사회적인 도덕적인 삶을 추구하기 위한 도덕 교육 등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교육은 심성 교육이라고도 하는데, 사람의 마음을 교육하는 것으로서 지정의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가정과 학교, 사회, 그리고 군을 포함한 모든 사회 조직에서 지식교육과 정서교육, 행동교육은 실천교육이죠. 실천교육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을 말합니다. 학교 선생님들은 분단별로 인성교육을 모든 별로 하고, 가정에서는 어린 자녀 또는 손자를 위한 가족별 인성교육을 국가에서 정한 8대 덕목, 예절, 정직성, 책임감, 존중, 배려, 소통, 협동, 효도 8가지입니다. 8대 덕목을 위주로 연간 계획을 세워서 매월 실천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좋습니다. 한 예로 1월에는 정직성 배정, 2월에는 예절, 3월에는 책임감, 4월에는 존중, 5월에는 배려, 6월에는 소통, 7월에는 협동, 8월에는 정직성, 9월에는 효도, 10월에는 책임감, 11월에는 배려, 12월에는 협동. 여기서 2월에는 설 연휴가 있기 때문에 예절을 넣었고, 9월에는 추석 연휴가 있기 때문에 효도를 넣었습니다. 오늘도 손자를 위한 인성교육 가정 모임을 했었던 것 소개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성교육을 위한 가족 모임 방법은 심금을 울리는 스토리텔링을 116단계로 활용합니다. 첫 번째 1은 덕목별 선택 아니고, 두 번째 1은 가져온 스토리를 읽고 내용을 숙지하는 과정이고, 6은 6단계로 계획 실천 과정입니다. 활동하기 목표, 이번에는 배려의 덕목입니다. 배려 덕목을 함양하기 위한 읽을거리를 선택한다. 읽을거리를 선택하면은 첫째, 이 글을 단락별로 가족 구성원들이 돌아가면서 읽는다. 둘째, 이 이야기 내용을 외울 수 있도록 반복해서 읽는다. 세 번째, 질문항에 답하기. 네 번째, 질문항에 답한 것을 각자 돌아가면서 발표한다. 이야기 내용에서 특히 역지사지의 정신으로 느낀 점을 돌아가면서 말하고 교훈도 찾는다. 5단계는 나의 각오도 말하고 실천할 일을 정해본다. 6단계는 리드한 사람이 마무리하고 지난달 실천 계획을 실천했는지 점검한다. 이번 달 활동하기 예화로는 카톡에서 받은 글인데, 제목이 결승선이 눈앞에 있어요 인데, 가족이 돌아가면서 2번 반복해서 읽습니다. 먼저 손자가 읽고, 요 빨간 글씨는 두 번째 읽을 때입니다. 이때는 단락을 바꿔서 읽게 되겠죠. 2017년 12월 10일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열린 마라톤 대회에서의 일입니다. 여성부 1위로 달리고 있던 뉴욕 정신과 의사인 챈들러 셀프가 결승선을 고작 183m를 남기고 비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리가 완전히 풀린 챈들러 셀프는 더는 뛰지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이 문항에서 질문 1위를 달리고 있던 챈들러 셀프는 결승선을 183m 앞두고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그 내용을 풀이로 쓰는 것입니다.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아빠가 읽고, 그 뒤를 바짝 쫓고 있던 이 주자에게는 다시 없는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주자인 17세 고교생 아리아나 루터먼은 챈틀러 셀프를 부축하고 함께 뛰기 시작했습니다.
의식을 잃은 것 같은 챈틀러 셀프에게 아리아나 루터먼은 당신은 할 수 있어요. 결승선이 바로 저기 눈앞에 있어요. 라고 끊임없이 응원을 하며 함께 달렸습니다. 요 문항에서도 질문 2를 찾아서 답해 주시면 됩니다. 각자 답하는 거예요. 세 번째 단락, 엄마가 있습니다. 여기는. 그리고 결승선 앞에서 그녀의 등을 밀어주어 우승할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이날 챈틀러 셀프는 1등을 차지했지만 2위인 아리아나 루터먼에게 더 큰 환호와 찬사가 돌아갔습니다. 바로 이 아리아나 루터먼은 공부를 마치고 성인이 되어서는 댈러스에 집 없는 사람을 위한 비영리 단체를 만들어서 도와주는 좋은 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 문항에 대해서 질문 3에 풀이 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답은 각자 다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할머니가 있습니다. 조모 할머니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1, 2, 3등을 줄 세우는 사회라는 말을 합니다. 성적으로 줄을 세우고 가진 재산이나 권력으로 줄을 세우고 그 줄에서 누구보다 앞에 서려고 합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우리의 등을 조용히 밀어주었던 누군가가 반드시 있었을 것입니다. 요 문항에 대한 질문도 답을 쓰시면은 각자 쓰면 됩니다. 이건 손자가 있습니다. 앞만 보고 열심히 달리기에 미처 눈치채지 못했을 뿐 우리는 타인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역시 누군가의 등을 힘껏 밀어줄 따뜻한 손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손을 움직일 수 있는 건 오직 자신의 가슴 속의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됩니다. 이 문항에 대해서 질문의 답을 각자 쓰시면 됩니다. 즉 나의 등을 잘 되라고 밀어준 사람이 있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나의 실천 각오를 세워보세요. 이런 데 생각나는 대로 답을 쓰시면 됩니다. 6단계 리드한 지도자가 마무리하고 지난달 실천 계획을 실천했는지 점검을 한다. 마지막 6단계는 리드한 지도자 마무리 및 확인. 마무리는 지도자가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리드한 지도자는 할아버지 접니다. 따라서 제가 마무리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생의 궁극적 목적은 행복에 있으며 행복은 덕을 실천하는 생활에서 온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인복을 원하면서도 인덕을 쌓는 일에는 참으로 인색합니다. 8대 덕목 중에서도 배려의 덕목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7대 덕목을 넘어서야 배려의 덕목을 행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루터먼이 당연히 1등을 할 수 있었음에도 포기하고 아픈 챈들러를 부추겨 가면서 꼬린선 안으로 밀어넣어서 1등을 하게 한 마음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경지를 넘어 신선에 가까운 마음씨입니다. 그 착한 마음씨가 가슴속 있기 때문에 성인이 되어서도 좋은 일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인 우리 손자도 지난달 역지사지의 정신으로 배려의 덕목을 실천한 일이 있었나요? 하고 손자에게 물었습니다. 손자가 답을 합니다. 네, 직장 다니시는 엄마를 가급적 돕기로 했었는데 식사 마치고 늘 그냥 일어나는 것을 고치려고 했습니다. 이제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식사 전에는 내가 수저를 식탁에 미리 갖다 놓고 식사 후에는 수저하고 빈 그릇을 개수대에 갖다 놓기로 한 것, 이것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리수거에도 간단한 것은 부모님을 돕기로 했습니다. 이와 같이 손자가 답을 했기 때문에 참 너무 기특해서 참 잘했어요. 다 같이 박수해서 큰 박수로 환영해 주었습니다. 힘들게 직장 다니는 엄마를 배려하는 마음이 생긴 것,
바로 이것이 인성교육입니다. 가족 인성교육을 통해서 나쁜 습관도 고칠 수가 있습니다. 가족 모임에서도 손자가 교육받는 태도 등이 좋았을 때 할아버지는 용돈을 더 줍니다. 초등학교 자녀나 손자, 손녀가 있으신 가정은 필히 권장을 합니다. 지금은 중학교 2학년이 됐어요. 초등학교 2학년부터 6학년까지 한 5년간 한 달에 한 번 정도 우리 집에 모여서 인성교육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소개해 드리는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만약 죽어서 묘지에 가 있어도 손자가 성묘할 때 할아버지 할머니가 기억이 나겠지요. 하나뿐이 없는 손자이지만 가족의 풍경을 배워 대를 이어가기를 바라며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공감하시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널리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나라가 정말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최고의 권력과 부를 가진 지도층들이 왜 돈만 챙기려 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 나라가 이상해졌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성교육 시간은 즐거운 시간, 서로 주고받는 소통의 시간, 정직하고 바른 예절 습관화되면 국민 모두 행복이 온다. 인사하고 칭찬은 감사한 시간, 서로 존중하는 협력의 시간, 웃음